안녕하세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합니다. 이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솔라피데라는 전략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사건이 종교적인 의미 정도겠지만 서구인들에게는 역사적 운명을 바꾼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솔라피데 게임은 두 명의 게이머가 각각 교황청과 종교개혁 세력으로 나뉘어서 독일 영주령을 오가면서 수싸움을 벌이는 카드 드리븐 게임입니다. 카드 드리븐 게임은 플레이어가 카드를 한 장씩 내어놓으면서 그 효과를 발동시켜 게임을 진행시키는 비교적 고전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제가 직접 이 게임을 접해보니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면서도 역사적 사건들을 게임 시스템 안에 잘 녹여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 바톨로메오 대학살, 95개조 반박문, 에라스무스 서신 논쟁 등 디테일한 당시의 얘기들로 꽉 찬 역사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이라는 묵직하고 중차대한 종교사적 근대 유럽사의 충격적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보드게임으로 구현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피데 보드게임의 박스 케이스입니다. 일러스트부터 묵직한 종교적 냄새가 풍겨납니다만 사실은 그냥 점수 주고받는 신나는 카드 액션 게임입니다. 박스를 오픈하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박스 재질의 종이 타일 10개가 보입니다. 게임의 배경이 되는 신성로마 제국의 10개 주를 의미합니다. 이 10개 주들을 더 많이 쟁탈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독일은 국가라기보다는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교황의 종교적 영향력 아래 놓인 자치주들의 느슨한 연합체 같은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웃 국가들이 다들 교황에게 거리를 두고 강력한 민족국가 건설에 몰두하던 것을 독일인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만 카톨릭으로부터의 종교 쇄신운동일 뿐 아니라 강력한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이었음을 이 게임을 통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 게임은 2인용 게임이고요. 한 사람은 로만 카톨릭, 상대편은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맡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로만 카톨릭 진영을 맡은 게이머는 아래의 검은색 카드 40장을 받게 됩니다. 로욜라의 카톨릭 종교개혁 카드, 에라스무스의 루터 비판 등 전통 카톨릭 진영에게 유리한 이슈들입니다. 각각 카드에는 로만 카톨릭 진영이 종교개혁 진영에 맞설 수 있는 다종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맡은 게이머는 아래의 붉은색 카드 40장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서 편찬, 보름스 국회 연설 등 개혁 진영에게 유리한 이슈들입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각 진영은 이 40장 중 15장을 임으로 뽑아서 운용하게 됩니다. 카드 효과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종다양한 변수들이 게임 중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카드 15장과 함께 각 진영은 이 목재 큐브를 받게 됩니다. 이 큐브들은 백성들의 신앙심을 의미하고 이 큐브들을 카드의 명령에 따라 신성로마 제국령에 열심히 배치하게 됩니다. 처음 게임을 세팅할 때 위와 같이 각 주들을 피라미드처럼 배치합니다. 저것이 신성로마 제국 영토입니다. 종교개혁은 맨 위의 세 지역에서 처음 시작할 거고 차츰 아래의 아직 미개몽 상태의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맨 먼저 1, 2, 3번 타일을 펼칩니다. 지방 권력의 추이를 의미하는 노란색 목재 큐브를 타일 위에 표기된 장소에 배치합니다. 이 큐브들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왕관 표시가 된 귀족 진영과 민중 그림 표시가 있는 평민 진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초기 세팅에서 귀족 진영 쪽에 노란 큐브가 있는 주는 귀족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평면 쪽에 노란 큐브가 있는 쪽은 민중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귀족 진영이 해당 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큐브가 위치해 있는 쪽의 국민, 즉 여론 주도층을 모두 자기 측으로 개정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족 쪽에 노란 큐브가 가 있는데 프로테스탄트가 평민 쪽을 모두 붉은색으로 개종시켰다 해도 그 지역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노란 큐브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얼른 평민 쪽으로 옮겨야겠지요. 즉 귀족과 평민 사이의 권력 변화 추이를 예상해서 힘 있는 쪽을 개종시키는 전략이 이 게임의 핵심 운영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전통 엘리트 귀족과 막 태동하던 평민 부르주아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이 게임에는 은근히 사실적으로 녹아들어 있지요. 상단에는 귀족 쪽 사람을 의미하는 칸 5개, 하단에는 평민 5개의 칸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디폴트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권력 추이 큐브가 평민 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평민들을 모두 검은색으로 개종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을 즉시 획득하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진영은 상대편 신앙인들을 자기 편으로 개종시키고 아무 색깔이 없는 중립의 신자들까지 획득해야 합니다. 주 타일 하단에는 점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점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할 때 각 게이머는 카드 3장을 손에 가지고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 차례에 카드를 추가로 손에 채워넣거나 혹은 카드를 하나 소비해서 카드의 명령을 수행하는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카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터액션을 발생시킵니다. 카드에는 자세한 역사적 맥락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룰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게임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제법 괜찮은 역사 공부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카톨릭 진영 게이머가 소장농 전쟁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카드에 써있는 대로 귀족 한 명을 캐톨릭으로 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론의 추이를 귀족 진영으로 한 칸 이동시켰습니다. 이제 캐톨릭 진영에서는 이 주에서 귀족 한 명만 더 개종시키면 귀족 전체를 캐톨릭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론의 추이가 귀족에 가 있기 때문에 즉시 이 주를 획득합니다. 간단하죠? 여론이 귀족이나 민중 어느 편으로 이동하는지를 잘 살피면서 해당 계급을 획득하면 되는 겁니다. 한 플레이어가 특정 주를 획득하면 이후 보너스 카드로 4가지 외세 카드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흰색은 영국, 녹색은 스위스, 파란색은 프랑스, 주황색은 네덜란드의 이벤트들입니다. 이 외세 카드 덕분에 신성 로마 제국 내 두 세력 간의 분쟁이 변화가 발생합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인접 국가들을 뒤흔든 국제적 사건이었음을 게임 시스템 내에 은유한 것이라 하겠는데요. 제법 그럴싸하죠. 츠빙글리, 칼빈, 헨리 8세 등 종교개혁과 연관된 당대의 유명인들이 죄다 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게임 중간중간에 카드의 명령에 따라 신앙 논쟁 토큰이 제국 내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신앙 논쟁 토큰이 놓인 줄을 획득한 게이머는 녹색의 보너스 큐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승점 1점에 해당합니다. 카톨릭 진영의 카드 중에는 군사력을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불리하죠. 따라서 카톨릭 진영에서 무기 표시가 있는 군사력 카드를 사용하면 프로테스탄트는 대신 주사위를 굴려 이 군사력을 보정하는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영국 카드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역사적 사실을 게임 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플레이어가 앞에 놓여있는 줄을 모두 획득하면 게임이 끝나고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별 점수에 녹색의 보너스 점수를 합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종교개혁의 승자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역사적 고증과 게임 시스템이 잘 우러난 이 게임, 독일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출시된 이 게임으로 품격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